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에 이어 이번에는 측근 김용희입니다. 김용은 이재명이 유동규 측근설을 부인하면서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라고 말했던 바로 그 김용입니다. 김용은 이재명의 호남 조직 관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돈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지금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게 지난 2월이었으니까 보통 항소심 이후 6개월 정도면 6개월 전으로 해서 대법원 최종심이 선고되니까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이면 최종심이 선고됩니다. 대법원이 김용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김용은 징역 5년이 확정됩니다. 이재명이 빼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5년을 교도소에서 썩어야 됩니다. 추징금 7억 원은 별도로 내야 됩니다. 김용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이재명 곁에서 덕본 것이 더 많았지 않겠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는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구속이 됐고 또 징역 5년에 추징금 7억 원이 확정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에게 특별 사면시켜달라고 SOS를 칠 것입니다. 이화영 코스를 밟게 되는 것이죠. 김용은 이재명 본인이 측근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이니까 본인 사건과 이재명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본인 사건 이외에도 이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대장동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만배 무리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터뜨리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즌1보다 훨씬 더 매운맛 이화영 시즌2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13명이 무리해가면서까지 어제 대법원을 향해서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켜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용기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나섰을 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그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김용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목표는 이재명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놓고 원내 다수당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사법부 독립훼손이자 정치적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용기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검찰의 조작 수사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일까요?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그것도 형사 피고인의 무죄를 직접 요구하는 장면, 이건 누가 봐도 심각한 상권분립 훼손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2년 작성된 검찰의 압수수색 조서에 이재명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아직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이재명을 검찰이 겨냥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획수사라는 주장입니다. 또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근거로 김용은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성과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금 흐름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극구 김용 구하기에 나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에서 대통령을 제치고 대한민국 넘버원을 노리는 제2의 이화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이화영의 압박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끝났지만 지금 다른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면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대뽀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진 민주당이 사면 거래를 위해서 국민의힘 쪽에 맞교환 대상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화영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8월 이후 김용으로부터도 시달릴 생각하니 아찔해진 것입니다. 김용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고 화력이 뛰어난 또 하나의 폭탄이 감옥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전에 대법원에 압박을 넣고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켜라 이렇게 메시지를 집단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키자 민주당은 아예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김용 무죄 선고 압박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김용이 돈을 받아갈 때 유동규 씨한테
전라도 조직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20억 정도 만들어 와라, 이러는 식으로 요구했다고 유동규 씨가 밝혔습니다. 이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용의 변호인단 단톡방에 들어가서 변호 방법을 코치하기도 했고, 또 변호인단 핸드폰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용이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화영에 이어서 김용도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특별 사면을 요구할 것인데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용을 사면시키기 위해서는 추징금부터 완납해야 됩니다. 김용이 내가 대선 조직을 위해서 사용했던 돈인데 왜 내가 갚느냐라고 그렇게 나올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재명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박찬대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분명히 지켜봤습니다. 박찬대는 원내대표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냥 최고위원이었을 뿐입니다. 친명이기는 했지만 이재명의 눈에 확 띄어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대북 송금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찬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화영의 접근을 통해서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를 접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정화는 재판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 이렇게 외쳤고, 그 이후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재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후 코판대 박찬대는 원내대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정화를 접촉한 것으로 이화영에게 지금 코가 깨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집권당 대표가 유력해졌고, 그게 아니면 자기 희망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유력해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전용기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선 것이 김용 무죄 취지 파기환송 촉구인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전용기 등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김용을 봐주고 싶어도 봐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용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도 그렇고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 역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피고인의 입에서 줄줄이 흘러나올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재명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미치지 않은 이상 김용을 무죄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이화영에 이은 또 다른 악몽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이재명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